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국내외로 초대형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합 위기가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한국 경제도 고물가 저성장의 늪에 완전히 빠진 상황입니다. 이미 주가와 가상화폐는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주던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지자체 선거와 여름 폭등장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거래량은 더 침체되고 상황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부동산이 이대로 주저앉는 것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터진 초대형 사건 벌써 이 지경이 올 줄이야. 자,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네요. 이 정말 많은 브랜드의 아파트. 자, 이게 지금 바닥으로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선택 고민. 이제 주담대 8%까지 벌써 6%가 엊그제 같은데 8%까지. 자, 금리 인상 대출 쇼크. 자, 금리 인상은 이제 가계대출 그리고 물가 계속 올라가죠. 집값 거품.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물가에 따라서 발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자본 유출이 돼서 따라가야 돼요. 기준금리 인상 아마 이제 올해 정도 말까지 되면 2.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주담대는 무려 8%. 이미 8%가 지금 나온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자, 취약계층이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험하니까. 영끌, 매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대출 규제, 지금 DSR 규제 전반적으로 다 확대됐어요. 모든 은행. LTV만 부분적으로 완화됐죠. 자, 제한 범위,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분양 집단 대출, 전세 대출 뭐 하나 속 시원하게 많이 해주는 것들은 없습니다. 집값 영향,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주겠죠. 매수자는 급감하고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심각한 사람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심각할 거냐? 2030 젊은 층들의 영끌 B2, 특히 변동금리가 81%나 돼요. 자산 거품 분기 때 아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자영업자 1인당 3.4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1년 이상 버티지를 못해요. 생존율 10개월. 그나마 코로나 팬데믹을 좀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꽃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다중 채무자예요. 자, 1금융권, 2금융권 뭐 이렇게 심지어는 사채까지 423만 명이나 됩니다. 비은행권, 은행이 아니라는 말 심각하잖아요. 61.7%.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경제가 침체가 되면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어요. 자, 한국경제 복합위기 위험. 한국경제 최악의 복합위기 올 수도. 오늘 제목과도 이제 일치하는 초대형 사건의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도서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고물가, 통틀어서 고물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원유, 원자재, 곡물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IMF 물가 3%에서 4.0 상향했고 실제로 4.1% 나왔고요. 주택 포함하면 6% 정도 돼요. 유가,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 물가 폭등하고 있죠, 지금. 자, 퍼펙트 스톰 상황이고 금리 인상, 서민층은 어떤 면에서는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성장률이라도 따라가는데 저성장. IMF 성장률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어요, 우리나라를. 자, 그래서 25% 교역국 중국 침체. 교역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5%인데 중국이 공급망 문제도 있고 최근에 코로나 이걸 완전히 봉쇄 조치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엄청나게 타격이 큽니다. 잠재 성장률은 0%대로 추락했어요. 오죽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가 될 것이다. 물가는 뛰고 성장은 낮아지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집값 대폭락. 공급망도 문제입니다. 이 공급망이 엄청 지금 새롭게 대두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력, 반도체 경쟁력 키우려고 지금 대만이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올해 따라잡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고 대만한테 뒤처지면 안 되죠. 정부에서 좀 엄청나게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원유, 원자재, 곡물 급등, 대체지 불안정. 반도체 30.6% 중국에 의존하는데 이 문제도 지금 심각해요. 공급 어려움 장기화되고 경제 성장률
지금 급락하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복합위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계속 다른 나라들이 아우성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 미국 금리 인상, 긴축. 지금 이 긴축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긴축 발작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빅스텝 금리 인상을 팍팍 올리지 않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지금 물가가 비싸. 8%야. 물가 상승률이요, 지금. 미국은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무조건 빅스텝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끝날 것 같지도 않죠. 자, 경제 불안, 각종 원유나 원자재가 계속 불안정하겠죠. 중국 봉쇄 정책 왜 이걸 하는지. 자, 경제 위기는 심각하고 유가, 곡물, 원자재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다 뛰고 있어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코로나로 인해서 거품이 잔뜩 끼어 올랐던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부동산이 붕괴되는 마지막이 이제 2단계죠.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자,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집값 폭락하고 미분양 과정을 보자고요. 먼저 집값 하락 과정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래가 없는 것은 파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금매도 증가해요. 매수자는 사라졌어요. 능력 있는 매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출도 별로 안 돼요. 가격 하락, 결국은 가격 하락 단계까지 노란색 왔죠. 그러면 이제 금매 확대되면서 가격 폭락으로 가는데 이제 이 단계를 지금 밟고 있어요.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못 가다 보니까 미분양도 증가하는 거예요, 함께. 심리가 얼어붙어가지고 집값 폭락하니까 경쟁률이 약화되죠. 미분양 증가, 지금 현재 2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로 가는 줄 아세요? 지금 분양가 인상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고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가지고 계속 올려보세요. 그거 미분양 천질 거예요, 이제. 결국 고분양가 때려버리면 중공후 미분양이 생기고 떨이 분양이 생겨요. 지금 아직은 여기까지 안 왔죠? 자, 지금 미분양 증가, 이게 점점 증가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줍줍이 할 거예요. 아마 계약금 5% 또는 10%로 3기 신도시나 서울 이렇게 아주 특급 지역을. 자, 이제 현재 최고가 대비 매물 가격. 그렇다면 시장 상황에서 자, 금액,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요. 작년 9월 달이 보통 꼭지였거든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도 뛰는 곳들도 있어요. 도 단위들, 중소도시들. 자, 10억 아파트가 9월 달만 해도 10억 아파트가 나오는데 불안 심리, 매수자는 이때 불안했어요. 작년 추석 정도. 그래서 10억 매물에 그래도 거래는 됐네요. 근데 매도자는요, 배짱, 아예 그냥 10억이 신고가라면 12억의 매물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5월 달 보자고요. 이거 거래시키려면요, 8억에서 9억입니다. 10억에 산 사람들은 여러분들 저기 완전히 쏘은 거예요. 8억에 9억도 이것도 매수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내심으로 관망하세요. 8억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자들 보세요. 보통 심리 관망. 지금 매도자들은 신고가 찍은 10억에 내놔요. 그러니까 이거 매물만 본 사람들은 빠진 게 없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이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이 아니라 감춰진 매물에서 거래가 된다.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이 그냥 올리지 않은 매물. 2023년 5월 거래 가격. 만약에 1년 정도 떨어지면 이거 볼 것 없이 7억입니다. 30% 빠지는 거죠. 집값 폭락, 무관심. 6억에도 거래될 수도 있어요. 1년만 해도. 불안심리 급증. 자, 8억 매물이 이제 매물의 평균이 10억이 8억으로 내려오죠. 점점 12억, 10억, 8억. 이제 매물이 집값이 계속 내려가면서 매물도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빠진다고 했는데 이거를 한 4년 빠진다고 해보자. 과거에 보면 2년에서 5년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한 3, 4년 빠졌다고 보면 돼요. 대세 하락장에. 자, 볼까요? 2022년 현재 거품이 최고네요. 그런데 이제 대세 하락을 맞이해서 23년 내년이 된다. 그러면 1년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 수준까지 떨어져요. 대략 지역별로 10에서 30%.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억에서 3억 이렇게 빠졌다는 거고 5억이면 5천만 원에서 1억 5천이 빠졌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자, 2년 하락하면 2019년 수준이 돼요. 2년 전 수준이죠. 2020
여기 보면 20에서 40%가 떨어지는 거겠죠. 자, 3년 정도 떨어진다. 2018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30에서 50% 거의 반토막 가까이. 마지막으로 4년 이상 하락한다. 2017년 수준 40에서 60%. 반토막보다 더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만약에 기존 집값이 반토막이면 고분양가 이런 데는 마이너스 30%까지 빠집니다. 분양가에서. 그래서 분양도 함부로 받지 마세요. 본인이 뭐 당첨이 안 된다고 해서 막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큰일 나요. 10년 전과 또 너무나 닮았어요, 이게. 자, 2005년, 2015년 딱 10년 단위로. 이때 폭등하고 폭락한 기간까지. 자, 2015년 본격적으로 폭등하고 폭락한 기간 25년을 바닥으로 보자고요. 자, 2005년에서 10년 상승, 11년에서 15년 하락하네요. 자, 15년에서 21년 상승, 22년에서 25년 하락. 대략 한 뭐 비슷비슷하죠. 10년 단위로. 자, 노무현 대통령 때 폭등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폭락.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폭등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 폭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지금 흐름으로 봐가지고. 그 다음에 폭등한 다음에 미국 경제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폭락을 했죠. 이번에 보세요. 폭등한 다음에 코로나 위기가 와서 거품이 잔뜩 끼었죠. 폭락하겠죠. 이거 짜맞추기도 어려워요, 지금. 물가에 또 보세요. 공급 부족 팽배하다는 이유로 이익이 신도시 거의 한 50군데 폭탄이 떨어졌어요. 공급 부족 팽배하다고 하는 이유로 3기 신도시 폭탄이 계속 사전 청약도 진행 중입니다. 더 많아요, 2기보다. 난리 나겠죠. 자, 버블7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이 폭등락을 주로 했는데 이번엔 달라요. 수도권과 광역시 전국이 폭등락할 거예요. 이제 폭등을 했으니까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위험한 곳들이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이제는 다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3배 폭등 후에 0에서 60%. 왜 0이 있냐면 오르지 않은 것들은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2배에서 6배까지 뛰었어요, 최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20에서 80% 폭락할 수도 있어요. 진짜 망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집값 폭등, 세금 많이 걷으려고 하고 정권 교체가 됐죠. 집값 폭등, 세금 문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됐죠. 너무 닮지 않았나요? 쌍둥이 아니에요? 자, 이제 무주택, 선택 세 가지. 그러면 이제 무주택, 1주택, 다주택 각각 짧게 한번 언급합시다. 자, 여러분들 무주택이다. 그러면 하락장, 지금 금매를 잡을 것이냐, 하락장에. 아니면 지금 분양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락장에 분양을 받을 것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잡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잡으면 당분일에 제일 비싼 가격으로 잡는 거야. 보시면 하락 금매 1에서 5년 후에 대세 하락. 폭락장 금매를 매입하세요. 꼭 3, 4년 후에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흐름 보면서. 두 번째,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상급지, 대단지, 명품 아파트 그 둘 중에서 잡아야 하는데 본인은 투자가 우선이다. 나는 돈이 우선이다 하는 사람들은 상급지로 가세요. 본인이 어떤 실거주 이 폭을 좁힐수록 투자성은 확 떨어져요. 실거주 폭을 무시할수록 투자성은 올라갑니다. 자신의 여건보다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게 좋아요. 갭 투자 또는 약간 빚을 내는 게 좋겠죠. 하락이니까. 분양 보실래요? 자, 지금 분양받는 사람들, 특공 가점 양호한 사람들은 서울 3기 지방에서 최고만 넣으세요. 최고만. 분양가도 낮으면서 최고 보면 알잖아요. 어중쩡한데 넣지 마세요. 자, 가점이 그냥 나쁜 사람들은 서울 3기 지방에 좋은 곳만 넣으세요. 가점 나쁘다고 시험 삼아 한번 넣어본다. 당첨되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 현재 고분양가고 미분양이 넘쳐나죠? 그리고 세대수 적은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은 아예 그냥 줍줍이 하지 마세요.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결국 지금은 분양이 좋은 데만 하시라고. 가점이 낮아도. 자, 이제 하락 분양 보겠습니다. 하락장에는 1에서 5년 떨어지면 금매가 나오다 보니까 애들도 분양권, 미분양 중에서 고르세요. 지금 재당첨 금지됐다고 자기 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도 잡자고. 그러지 마세요. 하락장에는 분양보다 더 좋은 분양권이 있고 미분양도 있어요. 이거 거의 나와요. 100% 나옵니다. 분양권, 미분양 하락장이 많이 나와요. 조건도 좋아요. 5억짜리 아파트가 계약금 10% 또는 5%의 무이자. 나빠서 무이자가 아니에요. 집값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좋은 혜택을 주는 거야. 5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잡아요. 5억짜리를. 서울 3기 신도시 지방 좋은 곳 중심으로 또 이게 전매 제한이 없거든요. 거의 6개월이나 길어봤자. 그걸 전매를 할 것이냐 입주할 것이냐 선택하고. 실거주 갭 투자. 자, 이거 하나 잡았으면 돈이 좀 있다 그러면 분양 관련 분양권 미분양을 하나 잡아도 되고 또는 자녀
20대가 넘었다. 그러면 자녀 앞으로 왜냐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잡으세요. 괜히 나중에 돈 다발로 들어가가지고 증여세 내가지고 비싼 거 잡지 말고. 이번에 1주택 선택 3가지. 자, 3가지. 매도 후에 현금 보유. 안 좋은 것은 매도하는 게 최선이야. 또 너무 비싼 거 갖고 있어. 빚도 많은데. 현금 보유. 2번째, 갈아타기. 지금 갈아타기 이 말을 말하는 거죠. 자, 3번째, 추가 매입. 이제 폭락장에는 추가 매입할 수 있죠. 2주택, 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은 분양권 미분양을 잡는다든가. 볼까요? 자, 22년 고점 매도 후에 꼭 올해가 뭐 고점이라고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올해 중으로 매도 후에 2년 전으로 전월세 살면서 잡으면 되고,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곳 중심으로 매도. 많이 뛴 곳들은 위험하잖아요. 또 하나, 덜 오르긴 했는데 잘 안 팔리는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상가, 얘들은 희망이 별로 없어요. 막연한 재개발 못 잡아서 지금 안 달라는데 하지 마세요. 그 막연한 재개발이 이번에 하락하고 상승할 때 분양을 못하게 되면 보통 분양 못해요. 또 다음에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분양할 건데 그럼 20년 걸려요. 20년. 그게 막연한 걸 왜 잡아요? 힘들게. 차라리 2, 3년 후에 떨어진 아파트 그냥 골라 잡아도 걔가 2, 3배 더 뛸 것 같은데. 미분양도 넘쳐 흐르는데. 2번째, 갈아타기. 무주택 불안해.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안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무주택 불안해. 그러면 고가 아파트, 많이 뛴 아파트는 좀 싼 걸로 갈아타기 하세요, 지금. 2번째,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더 떨어진 상급지로 옮겨라. 이번에는 바닥에서 이제 갈아탈 때 내 것이 한 3억이나 떨어졌는데 7억 떨어진 게 있어. 갈아타세요. 갭 투자 하셔도 돼요. 실거주도 폐지될 가능성이 크니까.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자 그냥 내 거 놔놓고 또는 내 거 갈아타고 분양권 미분양을 하나 더 잡거나 또는 옮겨갈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추가 매입. 기존 아파트 플러스 하락장 분양권 미분양. 이거 이제 여러 번 제가 했어요. 기존 아파트 플러스 하락장 유망지역 금매 추가 하나 더. 이게 아파트를 2개 잡는 방법도 있죠. 자녀 이름으로 해도 되고. 기존 아파트에다가 분양권 관련도 매입하고 자녀 걸 또 하나 매입해주고. 이게 돈이 꼭 많아서가 아니라 하락장에는 조건이 진짜 좋아. 대출도 왕창 해주고. 그 다음에 분양권 미분양 조건도 상당히 좋아요. 5% 계약금. 어떨 때는 양도세도 면제야. 자, 다주택 같은 경우 유예기간 매도. 다주택 똘똘한 한 채 남기고 모두 매도해버리세요. 자, 6에서 45% 일반과세만 납부. 20에서 30%.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이번에 안 팔면은요, 나중에 집값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더 손해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올라가 봤자 또 중과세 또 붙어요. 그러면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을 하락장에 놓치잖아요. 6에서 45% 일반과세만 납부하고 이거 유예됐으니까 1년 안에 파세요. 차익이 적은 것, 좋지 않은 것부터 매도. 자, 이제 끝까지 보유하는 사람은 손해보겠죠. 지속적 보유는 폭등할 때 세금, 하락장에는 폭락. 이걸로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유보다 매도 후에 하락할 때 매수. 오히려 내가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보다 더 좋은 걸로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 임대주택 사업을 왜 냅니까? 임대주택 사업, 좋지도 않는 것들 지금 아파트 외에만 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런 건 그냥 파는 게 좋아요. 임대주택 사업을 내지 마시고. 똘똘한 아파트만 남기고 이제 매도 후에 하락장 매입, 똘똘한 아파트만 남기고 1주택을 만들면 기존 아파트 플러스 일시적 2주택을 하나 더 잡을 수 있잖아요. 하락장에. 또는 분양권 진짜 잡을 거 많아요. 하락장에는. 또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팔 수도 있잖아요. 피 붙으면은. 기존 아파트 명품 아파트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고 금매 잡고 또는 분양이나 미분양 잡는 방법도 있고 다주택자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보유는 하지 마시라고. 자, 자산분기 대폭락 후에 5억 자본금 대박. 가장 이 내용은 해줬으니까 가장 많이 먹는 게 서울 아파트고 가상화폐도 많이 떨어지면 엄청 먹을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조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해야 돼요. 주식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바닥에서 달러나 금은 터지기 전인 지금은 좀 너무 비싸니까 달러는 한 1200 정도, 금도 조금 내려오면. 부자를 망치는 8가지 말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돈 있어야 뭐 한다. 많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5천만 원 있어도 충분히
3, 4억, 5억 벌 수 있어요. 제가 자꾸 돈 벌려고 하니까 투기꾼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다 부자 된데 여러분들만 평생 가난할 수는 없잖아요. 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5천만 원이 3, 4억, 5억까지도 벌어줄 수 있다니까요. 하락장에. 그러려면 이거 잘 들으세요. 어떤 게 망치느냐. 이 망치는 거 반대로 가야 돼. 현금이 없어. 현금 저축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자, 그 돈이 묶여 있어 막. 또 땅이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좋지도 않은 거에 묶여 있어. 무계획 사업을 하는 바람에 돈을 탕진해. 무리한 투자를 해. 그냥 아무 것이나. 무관심해. 하락장에. 잡아야 하는데 뭐라도. 상투에 투자를 해. 꼭지장에. 습관성으로 투자합니다. 현금 있는 꼴을 못 봐. 화폐를 무시합니다. 돈가치 떨어진다고. 돈도 많지 않으면서. 바로 이거 반대로 하세요. 결론적으로 현금을 은행에다 잘 저축해 놓으면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기회가 와요. 자, 이거 막 추락하니까 안 떨어지려고 악착같이 지금 꽉꽉 잡고 있죠. 그렇지만 하락장에 무엇인가 불필요하게 잡은 사람들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희망적이고 좋은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곪은 것들은 모두 터뜨리고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미 변곡점은 지났는데 언제가 바닥일까요? 감사합니다.